대보 마그네틱입니다. 2차전지 관련주인데 2차전지 배터리 안에 구조를 보면 양극재랑 음극재로 그 구조가 되어 있고 중간에 분리막으로 서로 합성이 되지 않도록 이제 막아 놓잖아요. 근데 분리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 안에 이제 일부 철가루가 좀 들어가 있다. 그러면 요 양극재에 있는 철가루로 인해서 분리막 사이에 전류가 흐르면서 합성이 돼 가지고 화재가 나는 이런 원인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양극재 화재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철가루를 양극재로부터 좀 분리시키는 회사, 이런 특수한 업무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을 7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광산이나 양극재 회사 아니면 음극재 회사 이런 데다가 주로 공급을 하고요. 이 원리를 보면 저희 뭐 초등학교 때 배웠던 철가루를 자석에다가 이렇게 붙이면 철가루 이렇게 묻는 이런 원리랑 동일하게 양극재를 흘려보내면서 이렇게 자석을 통해서 철가루를 제거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근데 시장 자체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지금 매출액을 보면은 2018년, 19년 200억대, 100억대 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세계 시장에서 2차 전지와 전기 자동차의 입지가 점점 커지면서 화재에 대한 원인이 또 이쪽이다 이렇게 또 알려지면서 관련 산업이 좀 커지게 되는 이런 계기가 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는 매출이 그렇게 크지 않지만 앞으로는 요걸 뭐 거의 대부분의 회사에서 다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될 거다, 그렇게 예상을 또 하고, 또 현재 시장 점유율을 좀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매출이 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는 회사입니다. 당장 막 회사가 엄청 막 성장을 해서 매출이 막 몇 배 성장하고 이런 회사는 아니지만 이 정도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야겠구나, 이제 이런 예상을 해볼 수 있는 회사라는 거죠. 단순하게 이런 자석을 통해 가지고 하고 있지는 않고요. 실제로는 이제 전자석 탈철기라고 해서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회사 이름도 마그네틱이죠. 그러니까 철가루를 분리해내겠다. 마그네틱이면 자석회사인데 저게 왜 2차전지지? 이렇게 생각되실 수 있는데 철가루를 제거를 해서 화재를 방지한다. 그렇게 연결지어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회사 이름에 마그네틱 붙어있는 자체가 신기하죠. 그래서 좀 외우시기는 좀 쉬울 것 같아요. 그 회사, 철가루 빼는 회사, 이렇게 연상지어서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조는 이런 식인데 이 위에다가 소재를 부어 넣고 이 중간에 얘가 이제 자석이에요. 빙글빙글 돌면서 여기에서 전자기를 이제 전자장을 뿌려서 이 자석으로 만들어 가지고 전자석으로 만들어서 여기에서 이제 자석이 철가루를 분리해내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거죠. 구조를 보면 이제 그 안을 확대하면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철가루를 분리를 해내고 요렇게 제품 배출하고 이물질을 제거하고 이제 이런 식이에요. 근데 이게 리포트가 나온 게 작년에 리포트가 나온 게 없어요. 회사 자체가 뭐 그렇게 큰 회사도 아니고 시가총액은 한 2,900억 정도, 그러니까 약 한 3,000억 정도 되고 있는데 뭐 매출의 규모라든가 뭐 영업이익 규모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닌데다가 2020년에 또 적자까지 나와 있는 상태라서 리포트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올해죠. 올해 1월 겁니다. 1994년에 자석 응용기기 전문으로 만들어서 철을 제거하는 자력 선별 기술로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 올해는 인가공 관련 신규 사업을 가시화시킬 것으로 예상이 된다. 2차전지 고도화를 하고 수산화 리튬 및 기타 소재의 수요 확대가 예상이 된다. 니켈은 코발트, 망간과 결합해 전구체를 이룬 뒤 고온에서 리튬과 함께 녹여 합성시키면 양극재가 되는데 니켈은 너무 높은 온도에서 리튬과 잘 합성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뭐 수산화 리튬이 좀 사용이 된다. 뭐 그런 구조에서 철가루를 빼낸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차전지 설비 투자 확대로 동사의 수혜가 가능할 듯. 이 얘기는 요번에 LG화학에서 LG에너지솔루션이 분리를 하잖아요. 물론 뭐 당장 수혜를 본다 그러면 LG에너지솔루션이 1차적인 수혜가 되겠지만 그 상장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 이제 삼성전자가 투자를 확대를 하면 어느 회사가 이득을 볼 것이냐, 뭐 DB하이텍 같은 회사가 이득을 보잖아요. 그리고 후공정하는 회사들도 같이 이득을 보고, 그래서 성장이 확실히 되는 것은 이제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것들이 뭐 2%, 3%, 5% 이런 식으로 이제 서서히 성장을 할 테지만 좀 주가가 좀 빠르게 올라가는 것을 좀 원한다. 뭐 5%, 10%, 20% 상승하는 것을 원한다. 그렇다면 DB하이텍을 투자하는 것처럼 비슷한 원리입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이 뭐 처음에는 이렇게 급등가겠지만 서서히 움직이겠죠. 네, 특히 이제 시가총액이 작고 또 2차전지 관련주로 수혜를 좀 볼 수 있고, LG 에너지솔루션이 2차전지를 더 추가 생산하면서 설비 투자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회사 거를 안 살 수가 없는 그런 구조다. 거기에다가 올해도 그랬고 이제 작년에도 LG화학에서 화재가 났었죠. LFP와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이제 안정성과 그리고 이제 고용량 오래 갈 수 있다, 이제 이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재가 난다. 근데 화재는 지금 삼원계 방식과 LFP 방식 둘 다 동일한 것 같아요. 양쪽 다 화재는 다 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설비 투자를 이쪽에서 또 과감하게 좀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기존에는 뭐 LG나 삼성 쪽에 투자를 해서 납품을 하고 이제 이런 구조였었는데 계속 좀 늘리고 있어요. 다른 좀 관련 업체로도 좀 그 설비를 늘리고 있고, 또 이게 그 철을 제거를 하는 방식이 이제 건식과 습식 두 가지가 있는데, 습식에서 좀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이 좀 높다고 합니다. 뭐 물 묻혀가지고 하는 방식인가? 이건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뭐 당사에서 일본 경쟁 업체에서 당사와 일본 경쟁에서 한다. 전 세계적으로 습식은 여기서만 만든다. 습식 분리막을 또 만드는 것이 SK IT였었죠. 근데 여기도 이제 습식 탈철기는 세계 유일하다고 합니다. 전 세계의 그 마켓을 가지고 있는 것도 70%나 좀 가지고 있는 데다가 습식을 가지고 있는 건 또 유일하기 때문에 뜬금없이 또 뭐 인수가 된다던가 뭐 이런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회사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아니면 기술을 이렇게 이전시켜 가지고 뭐 다른 쪽에서 좀 가져간다든가, 좀 필수적으로 좀 필요한 기술로 보입니다. 그래서 소재 산업의 주요 업체들을 보면은 뭐 이렇게 뭐 2차 전지, 뭐 양극재 뭐 이런 식으로 쭉 있는데, 이 중에서 뭐 마그네틱은 거의 뭐 유일무이하게 좀 하고 있다. 그리고 CATL에서 뭐 물량 공세에서 뭐 통큰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이제 화재 나는 것들에서 좀 벗어나려면 계속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 원노트는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거보다는 좀 더 집중적으로 대보 마그네틱을 봐야 되는 부분은 사실 차트인데요. 최근에 기관 쪽에서 매수가 들어왔었던 것이 금융투자인데 금액 자체가 크진 않거든요. 근데 시총이 워낙 크지도 않아요. 시총도 좀 작은 편이고, 사모펀드 쪽에서 가끔씩 이제 매수가 조금씩 들어오는 상태. 그리고 공급제빵이 추가가 됐었던 이유는 12월 14일 외국인 27억과 기관 합산 13억 해가지고 도합 40억 정도의 매수세가 들어와서 요걸로 추가가 됐습니다. 시가총액 2,942억인데 40억 정도 매수면 굉장히 많이 들어온 거죠. 그리고 거래량을 상대적으로 좀 비교를 해보자면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뭐 이런 것도 그래요. 지금 이제 거래량이 저점으로 쭉 내려오다가 여기서 최초 거래량이 발생되고 나서부터 완전히 방향을 틀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 중에서 이렇게 큰 거래량이 나왔다? 이런 거 좀 눈여겨봐야죠. 이런 자리가 진짜 중요한 자리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거래한 종목들 중에서도 이렇게 밀린 것들이라든가 돌파 시도하다가 다시 밀린 여기 있는 그런 종목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 나온 자리를 좀 넘어가느냐, 요런 데가 진짜 좋은 자리죠. 여기는 깨지더라도 해봐야 되는 자리고, 왜냐면 바로 갈 수도 있으니까. 이게 지금 25,000원 하던 것이 대략 한 46,000원? 거의 더블 갔어요. 100% 정도 올랐죠. 여기까지 계산하면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거의 한 3배? 2.5배에서 3배 정도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020년은 이제 적자고, 2021년은 PER이 60배 정도, 22년은 30배, 2023년은 20배. 현재 주가 상태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PER은 굉장히 저평가 상태로 바뀌겠죠. 그러니까 이에 맞춰서 서서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좀 길게 보기보다는 대보 마그네틱은 한 2,900억짜리니까 뭐 이걸로 뭐 6개월, 1년 동안 끌고 가겠다, 뭐 이렇게 하기보다는 뭐 길게 보면은 한 달, 짧게 보면 한 보름 정도 안에 반등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정말 짧다 그러면 내일 그냥 급반등 나오고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일 뭐 15% 20% 정도 반등 나온다 그러면 시초가 잡아서 그냥 바로 수익 내고 나와도 됩니다. 어차피 서서히 성장하는 것을 타고서 계속 거래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중심 가격이 되는 것은 37,000원 부근이 될 것 같고, 거래량 여기서 발생을 했으니까 당장 내일이라도 양봉 나오면 그냥 바로 리딩 드리겠습니다. 이건 픽방에다 그냥 바로 말씀드리고, 만약에 내일 눌린다? 눌려가지고 이렇게 좀 밑으로 밀리거나 아니면 옆으로 좀 간다? 그러면 이 위에서 양봉을 키거나 재차 거래량이 나왔을 때 그때 매수하면 될 것 같아요. 참고만 하시고 제가 픽방에서 리딩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상 그림은 요런 그림이에요. 요런 그림으로 이게 갑자기 이렇게 급등해가지고 올라온 거기 때문에 이렇게 서서히 움직일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바로 갈 수도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근데 일단 방향 자체는 좀 이런 형태로 좀 예상이 된다. 짧게는 한 10에서 15% 정도, 뭐 길면 한 30에서 40% 정도 여력이 있을 것 같아요.